이 물건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는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런 건물 사면 망합니다 입니다. 만약에요, 서울에 아주 멀쩡한 건물이 좋은 지역에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나오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사야죠, 당연히. 그런데요, 이런 건물을 살 때 잘못 체크하고 사게 되면요, 돈을 벌기보다는 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오늘은요, 건물을 살 때 우리가 꼭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꼭 놓치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전에요, 50대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남편께서는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 중이신데 은퇴를 1년 정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 부부는 그래서 은퇴 후에 이제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무려 2년 가까이. 그래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이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차 이제 상담 오셨는데요.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에 준공이 됐고요. 총 이제 8층짜리 건물입니다. 원룸 건물이라고 하는데 원룸이 무려 이제 35개가 있다고 해요. 매매 금액은 36억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대출은 15억이 있고요. 금리는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건물 전체 전세 보증금 또 월세 보증금 합쳐서 총 10억이 있고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 있으면 되죠? 네, 36억에서 25억 빼면 이제 실제 투자금은 이제 11억으로 살 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현재 월세가 1,9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대출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15%, 무려 15%가 나오고요. 대출을 활용하지 않아도 8.7%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서울에 꽤 좋은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건물 나오면 사시겠어요? 네, 당연히 사야죠.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건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 건물이 원룸 건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룸이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도 우리가 원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원룸에 포함이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고시원도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다중주택도 우리가 원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룸 건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 4개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주 용도가 교육 연구 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거 중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네, 불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8층 부분이 불법 확장돼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우측 상단에 불법 사항으로 걸리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딱 찍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원룸 건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걸리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이 8층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불법 확장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6층, 7층은 123제곱미터인데 요건 101제곱미터죠. 좀 작죠. 근데 이것을 요거만큼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그 금액이 꽤 되죠.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8층 건물 부분에 불법 확장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아주 일부 비양심적인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 업체들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걸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해서 고시원으로 해도 되죠. 그런데 현재 용도 변경이 힘듭니다. 아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주차장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여기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고시원으로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고시원은요, 서울시 주차 조례에 보면 연면적 134제곱미터당 주차 한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로 되어 있죠? 네,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교육연구시설은 200제곱미터당 주차 한 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만약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면 2000제곱미터 나누기 200 하면 몇 대죠? 예, 10대죠. 10대. 그런데 2000제곱미터 나누기 134면 근린생활시설로 하게 되면 주차가 15대가 필요해요. 즉, 교육연구시설은 10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고시원으로 바꾸게 되면 15대, 추가로 5대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한 대도 추가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시원의 면적 제한입니다. 고시원이요, 면적 제한이 있어요. 한 건물 내에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하에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죠? 119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제곱미터보다 2배나 크잖아요. 즉, 이 건물은 실제로 용도 변경한다고 해도 건물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현재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화재 및 사고가 날 때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법 건축물을 해서 여기 주택으로 원룸으로 임차인들인데 만약에 어떤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그 건물주는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런 일이 한번 생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나 사고에 대해서 이 건물주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불법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불법 확장 부분으로 현재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져서 더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화재 및 사고가 났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는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건축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요, 이런 이제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알면서 매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불법 사항도 어떤 문제도 크지 않으면 감당하고 뭐 사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 불법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이 투자하신 이분도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입을 제가 만료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을 이제 정리해서 이런 이제 건물을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잘못 사게 되면요, 정말 노후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사실 때 반드시 각종 대장, 또 등본,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혼자 체크하실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계약 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참 어렵죠? 공부하고 공부해도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투자 시, 또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